오늘은 지능 그 자체를 풀려고 했던 딥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모든 여정은요, 정말 아주 단순한 생각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체스 신동이었던 한 소년이었어요.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아이였죠. 이 친구한테 체스는 그냥 재밌는 도전, 말 그대로 생각하기 좋은 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려 10시간 동안 체스를 두고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에서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단순한 생각 게임에 쏟아붓는 엄청난 지적 에너지를 보면서 이 지능으로 더 큰 일을 할 순 없을까? 하는 훨씬 거대한 질문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생각 게임이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데미스 하사비스의 인생을 건 프로젝트가 됐는지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체스판 앞에서 했던 그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인류가 마주한 가장 큰 문제들을 풀려면 지능 자체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로 이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야심찬 아이디어를 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을까요? 범용 인공지능, AGI를 향한 그들의 여정을 한번 따라라 보시죠. 딥마인드가 세운 아주 대담한 목표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AGI를 만드는 것. 이건 뭐 특정 작업 하나만 잘하는 그런 AI가 아니고요. 인간처럼 그 어떤 문제라도 배우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목표가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할 때는 거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렸을 거예요. 저희는요, 지능을 해결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현실은 뭐 당연히 냉혹했죠.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1000개의 사업 계획서를 받으면 그중에서 투자를 받는 건 1%도 채 안 됩니다. 지능을 해결하겠다는 딥마인드의 제안은 성공 확률이 거의 없는 그냥 복권 같은 도박처럼 보였던 거죠. 그럼 이 말도 안 돼 보이는 목표를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그들은 AI에게 완벽한 훈련장이자 증명의 무대가 되어줄 게임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DQN 알고리즘은 정말 기가 막히게 간단했어요. AI한테 게임 규칙 같은 건 하나도 안 알려줍니다. 그냥 게임 화면, 즉 픽셀 데이터랑 점수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무조건 점수를 최대로 높여봐. 그럼 AI는 맨땅에 헤딩하듯이 스스로 규칙을 터득하고 이기는 전략까지 찾아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와 했던 첫 번째 순간이 바로 이 고전 게임, 벽돌 깨기에서 나왔습니다. AI가 그냥 게임을 잘하게 된 수준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적인 전략을 찾아낸 겁니다. 공을 벽 위쪽으로 넘겨서 벽 뒤에서 모든 벽돌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방법이었죠. 이건 단순 학습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최종 보스격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바둑입니다.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경우의 수가 더 많다는 이 게임은요, 오랫동안 기계가 넘볼 수 없는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세돌 구단과의 역사적인 대국, 그 승부를 가른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죠. 바로 37번째 수입니다. 수천 년 바둑 역사에 기반한 인간의 직관으로는 도저히 둘 수 없는, 너무나도 생경해서 해설가들조차 처음엔 실수라고 했을 정도의 수였죠. 실제로 인간 프로 기사가 그 자리에 그 수를 둘 확률이 계산해보니 1만 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알파고는 인간의 기보를 흉내낸 게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경지를 스스로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 승리가 가져온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냥 바둑게임 한 판 이긴 게 아니었죠. 지정학적의 사건이 됐습니다. 특히 중국한테는 이게 마치 과거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이 느꼈던 충격, 바로 그 스푸트니크 모멘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AI 경쟁의 신호탄이 됐죠. 자, 이제 게임의 세계는 잠시 떠나서 현실 세계의 과학, 그 중에서도 정말 기념비적인 난제를 해결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파고의 성공 이후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게임은 잘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진짜 현실 세계 문제도 풀 수 있어? 딥마인드의 다음 챕터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음 타겟으로 삼은 건 생물학계의 50년 묵은 숙제, 바로 단백질 접힌 문제였습니다. 단백질이 어떤 3차원 구조를 갖는지 예측하는 건데요. 이게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신약을 개발하는데 정말 중요했지만 반세기가 넘도록 풀리지 않던 문제였습니다. 이 과정도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8년에 처음 도전했을 때 대회에서 우승은 했지만 결과가 아직 생물학자들이 쓰기에는 좀 부족했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쇄 기간 동안 연구팀이 시스템을 아예 갈아엎었고 마침내 2021년 알파폴드2가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여주면서 이 50년짜리 난제를 사실상 해결해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딥마인드는 이 엄청난 결과를 자기들만 갖고 있지 않았어요. 2억 개가 넘는 단백질 구조 예측 데이터를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공짜로 쓸 수 있게 전부 공개해버렸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과학계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인류를 위한 선물이다. 알파폴드가 이뤄낸 이 돌파구가 인류 전체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보여주는 한마디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AGI의 등장이 과연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 미래를 한번 조망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술이 가진 무게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졌고 동시에 그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AGI가 정말로 등장하는 날은 인류의 역사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강력한 기술과 함께 열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